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너머로 법정 스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들려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이후에 돈이 새는 집안이 따로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하시고 아이들 교육비에, 학원비에,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을 바치셨죠. 은퇴하고 나서는 연금 받으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으로 버티고 계신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십니다. 왜 이렇게 드는 걸까요? 매달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말년에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병원 한 번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고 자식들 용돈 조금 보태주려다 보면 한 달 수입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점점 미안해지고 예전처럼 시장에서 이것저것 마음 놓고 사오는 것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만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밤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새는 집안이 있다면 반대로 돈이 저절로 모이고 복이 스며드는 집안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이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아주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통장 잔고가 서서히 불어나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한숨을 쉬시지만 스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따라와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는 분들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진 채로 하루를 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새는 집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진솔하게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찾아오는 그 불안과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장 잔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려 해도 가격을 몇 번씩 계산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내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병원비, 약값, 아파트 관리비, 식비, 교통비 하나하나가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항공료와 숙박비를 계산하다가 결국 포기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계산서가 나오면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저축은 거의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와서 후회스럽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조금 오를 뿐이고 자식들은 각자 사는 형편이 있어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다른 집안은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빠듯할까? 자식들 결혼식 치르고 나서 빚이 조금 남았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큰 돈이 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적으로 흘러나가는 돈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65세 한 할머니께서는 매달 두 아들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다 보니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고 정작 자신이 먹을 건강식품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68세 한 할아버지께서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골프 모임 회비와 식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시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서러운 마음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나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공감의 시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천천히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시죠. 이제 돈이 새는 집안의 첫 번째 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의 관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6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 돈이 빠져나가는 작은 구멍들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지출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습관처럼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마시던 분이 있습니다. 한 잔에 4,500원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고 1년이면 120만 원이 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 자식들이 결혼한 뒤에도 예전처럼 큰 명절 선물을 보내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과하게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따뜻하지만 현재의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점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사 모으는 감정적 지출도 큰 문제입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패턴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통장에 구멍이 생깁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무의식적인 낭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밤에 불을 켜두고 외출하거나 물을 틀어놓은 채로 설거지를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고 작은 구멍이 결국 집안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 관성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바꾸기가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60대라는 나이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자식들 교육비 부담이 줄었고 이제 조금씩 자신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 깊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말씀드릴 작은 변화들을 훨씬 더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새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실천 습관부터 시작해보죠. 매일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는 대신 한 줄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가 있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고마운 것. 이런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지출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려보는 규칙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사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충동 구매를 많이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집안 곳곳에 복을 불러들이는 작은 풍수 실천입니다.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신문이나 깨진 그릇, 불필요하게 쌓아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집안이 어수선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60대 이후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습관 회로가 강해지지만 의식적으로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좋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도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마음 상태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천천히 함께 경험해 보시죠. 이제 실제로 변화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김님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두 딸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손주들 용돈과 선물,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 나오다 보니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 직전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법정 스님 책을 한 권 접하게 되셨습니다. 그 책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온다는 구절을 읽으시고 크게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물건을 사기 전에 하루를 기다려보는 규칙을 지키셨습니다. 현관과 거실을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셨죠.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가 조금씩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예전보다 매달 3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소소한 외식을 즐기고 남편과 산책도 자주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려고만 애썼는데 마음을 먼저 다스리니 돈이 저절로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김님처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돈이 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마음의 틀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 비교, 불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한숨을 쉬고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원망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쌓이면 돈복은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집안 기운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 곳곳을 한번 들러보세요. 오래된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 물건들이 에너지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여유가 찾아옵니다. 베푸는 삶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을 단순한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잘 사는 지혜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습관을 기억해 주세요. 60대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 복 받는 집안의 풍수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에게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여유로운 말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